네, 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도 명령에 대한 이해. 자, 이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명령이 무엇인가? 제가 많은 경매 수업을 하면서 인도 명령이라는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명도할 때 인도 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 비용은 얼마를 책정해야 되고, 인도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강제 집행하게 되면 뭐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수많은 명도에 관련된 그 얘기 중에 인도 명령은 반드시 뒤따라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친근하게 경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인도 명령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그 설명은 그래도 듣고 제가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 낙찰 후, 낙찰을 받아야 뭐 명도를 하죠. 낙찰도 안 되는데 명도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낸다. 말이 안 되죠. 예전에 한번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낙찰 받기 전에 명도하고 자기가 받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상식도 제대로 안 갖춰진 분들은 이런 수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명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소유자, 즉 전 소유자죠. 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인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이 아버지 집에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아들이 채무자가 되겠죠. 예, 그런 경우 사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 등 현재의 점유자에게, 자, 세입자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입자,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살 수 있습니다. 또는 무상의 점유자도 있습니다. 무상. 오빠가 돈이 많아서 집이 뭐 10채가 있는데 동생이 가난해서 그 중에 한 채면 네가 살아라. 그냥 무상의 점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유자에게, 자,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해라. 인도할 것을 바라는 명령입니다. 누가? 법원이 명령을 합니다. 집 비워줘라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명령을 합니까? 법원이. 자, 경매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채권자, 채무자의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다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동산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매도한 사람이. 누가 팔았습니까? 강제로. 법원이 팔았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법원입니다. 현황조사서 했죠. 감정평가했죠. 얼마에 팔면 좋을지,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정하게 팔기 위해서. 무엇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원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피워줘라.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자기가 팔았으니까. 자기가 팔았으니까 집을 비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인도명령 제도는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로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낙찰받고 10년 지나가지고 명령해 주세요. 10년이 지나면 현재 현황조사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라면, 자, 6개월 이내라면 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죠. 6개월 이내에 이 분쟁을 모두 종결하고 안정화시켜라. 빨리 해라. 어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우측 화면 보시면 자, 이 아이가 짱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짱구는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습니다. 돈을 안 갚아서 어쩝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짱구가 돈을 안 갚는다. 제발 나 좀 살려주라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항상 등장하는 우리의 구세주. 법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짱구와 이 아이의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고 피해를 본 사람을 조금이라도 구해줘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안심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경제가 돌아가고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뭐랍니까? 짱구 너 빚을 갚지 않으니 너의 집을 팔아서 갚을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을 경매합니다. 왜? 이 집을 팔아서 이 산 낙찰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갚아줘야 되니까요. 이 돈이 여기로 바로 오는 거 아닙니다.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짱구가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한 법에 따라서 이 집을 팝니다. 자, 낙찰자는 밝게 웃습니다. 싸게 샀으니까. 자, 그럼 대금을 어디다 치릅니까?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았으니까 내가 받아서 이 돈을 공정하게, 채권자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 친한 사람한테 더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주는 것. 자, 이 과정이 있죠. 근데 이게 왜 인도명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이 일련의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냉정하게, 공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법원입니다. 이 법원은 이 부동산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자에 대한 현황조사, 조사도 하고 누구 시켜서, 집행관을 시켜서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얼마에 팔면 좋을 것인가? 물론 뭐 100억에 팔아가지고 돈 주고 남고 돌려주고 하면 좋죠. 그러나 시장에서 이게 얼마 정도에 팔릴 건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해서 누가 팝니까? 법원이 이 사람한테 판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경매의 방식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자, 팔아서 샀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요 집이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 내보내는 책임은 이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법원이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빨리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줄게 라고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이 집이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빨리 결정을 해서 내보내도록 인도명령을 해줍니다. 이게 인도명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법원이 왜 인도명령을 해주는가? 빨리 팔기 위해서. 자,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에 대해서. 옛날에는 명도소송을 했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자, 소장 접수합니다. 자, 낙찰받고 소장을 접수한다 칠게요. 법원에 소장 접수하면 법원이 송달을 합니다. 아, 누가 누구를 내보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합니다. 법원으로 다 들어와라. 그러면 이 송달 문서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변론 과정을 거칩니다. 억울하니? 나갈 수 없니? 아니, 내 집이니까 나가야 되니? 모든 상황 파악을 해서 이해관계자들,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최소한 4개월,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2심, 3심까지 가버리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도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잔금 내고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하면
특별한 신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신문을 합니다. 특별한 신문 과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파악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들어오면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인도명령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원이 파악한 현황조사서, 그러니까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사한 내용과 같은 사람에 대한 인도명령이 들어오면 바로 결정해버립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 비교를 해보시죠. 법원은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파악한 내용 그대로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누가 팔았냐? 법원이 팔았으니까. 이 인도명령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느냐? 바로 저는 채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제가 표정으로 나타냈습니다. 낙찰받고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러면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왜? 6개월 정도 걸리는 동안에 금융이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비용,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더 싸게 낙찰받아야 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감안할 만큼의 낙찰가가 낮아지는 거죠. 낙찰가가 낮으면 돈을 받아야 될 짱구한테 빌려준 이 사람이 돈을 적게 받겠죠.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죠. 그런데 인도명령을 해서 빨리 내보내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만에 인도명령 내주니까, 결정해주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낙찰가가 올라가는 거죠. 더 빨리 입주할 수 있고 내보내는 과정이 쉬우니까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것을 감안해서 낙찰가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올라가면 누가 줬습니까? 그 돈을 법원이 받아서 채권자한테 주죠. 더 많이 배당받으니까 채권자는 웃을 수 있는 거죠. 즉 명도를 하는데 왜 채권자하고 관계가 있느냐? 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 점유자 이 모든 사람의 관계가 얽혀 있고 누군가의 이익이 누군가의 손해로, 누군가의 손해는 누군가의 또 이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법원 전 과정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익입니다. 판결과 결정 뒤 강제집행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 뒤에 강제집행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인도명령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낙찰받은 물건의 점유를 탈환해 가는데 법원이 도와주는 것. 그래서 빨리 판결을 내준 것이 인도명령입니다. 왜 빨리 판결을 내줄 수 있느냐? 그 집의 사정에 대해서 법원은 지금 파는 과정에 있어서 다 아니까 그래서 6개월 안에 한다면 빨리 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경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